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도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 복원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차원에서 무리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반일몰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대일 굴욕 외교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대담에서 짚어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으로 여당 의원들은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의결 직전에 퇴장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대세 반전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연합뉴스TV 경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아직도 분양가나 호가가 주변 시세나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이 오는 27일 출시됩니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 주는데 일각에선 금리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23분간 생중계됐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의미를 직접 설명하면서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와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관계 복원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지만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핵 위협 고도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며 이번 회담에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굴욕 외교 지적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정상화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기업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선제적인 절차에 착수하도록 산업부 장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